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못한 정당 제도를 연결해서 워크북 1분 컷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80년 8차 개정헌법이네요. 그래서 정당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가 그 두환,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행.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죠. 적정임금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 그래서 8차 개정헌법 맞네요. 오케이. 그다음 2번 정당의 법적 지위는 국가단체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래서 사적단체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구당이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당에 지구당이 있었을 시절에는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지만 있었을 때는 독자적인 인격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위원정당 해산될 때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뭐가 상실이 되냐면 국회의원직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2번 질문이랑 비슷한데 일반적으로는 사적 결사체, 법인격 없는 사단. 그래서 일반 사법이 적용이 된다. 정당법 이외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잘 챙겨 놓으세요. 123번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 대상 결정을 할 때 심판 대상은 재심 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 청구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 결정을 할 경우 소속 국회의원직에서 의원직 상실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민사소송법이 준용이 된다. 맞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교섭단체 20명 이상이면 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둡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 전면적 금지 위헌이죠.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합니다. 4번 정당 활동의 자유도 기본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4번 정당 설립의 자유는 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 개인 그리고 정당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등록 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랬죠.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조직된 등록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면은. 2번 정당의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 분리해서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고 21조에 있거든요. 모임을 보호하는데 정치적인 모임을 8조에 독자적으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맞고요. 3번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회원비,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걸리면 1년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인 질문인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당 후보자라는 이유로 별도로 정상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위헌이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25번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에 가입할 자유도 있고 정당을 탈퇴할 자유 수인도 다 있다. 2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구현하는 데 밑에 있는 것이지 정치를 독점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아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해서 무소속 후보자들 막 차별하면 안 된다. 뭐처럼 방금 읽었던 정당 후보자에게 막 별도로 정당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이다. 3번 정당은 옛날에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 1960년이 아니라 1958년입니다. 제가 한국사 강사가 아니라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정당을 막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산시켜버릴 수가 있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키자 이렇게 인정을 한 거겠죠. 4번이 틀렸네요. 정당 해산 심판 절차는 민사소송법 준용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다음 126번 아까 연결되는 지문이네요. 정당 해산 심판 절차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그 민사소송법을 찾아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률에 공백이 생기죠. 근데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뭘로 만들 수 있냐면 법규명령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법률은 아니지만 법규명령의 형태로 헌법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그 저번 회차 때 배웠죠. 일반 당원의 행동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 3번. 그 정당 해산 심판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하나에서가 아니라 항상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아니야. 되는 거예요. 4번.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같은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서 등록 취소된 정당은 등록 취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록 취소되면 안 되는데 등록 취소를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똑같네. 그러면은 그 정당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이름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사유가 아니죠. 지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말이 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117번.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항상 6명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대체 결성 금지되고, 위에도 썼네 여러분들. 같은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인데, 원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이 8조 사항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넓어지면은 사소한 걸로도 해산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그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일치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넓으면 시비를 잘 털린단 말이에요. 그럼 해산도 잘 당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맞죠? 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과는 구체적으로는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일 텐데, 이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국무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이긴 하신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할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하진 않다. 권한대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4번. 128번. 정당 해산 시키는 것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인 심사 기준은 아니다. 다음에 니은번.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사소한 것도 위반했을 때 정당 해산 사유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 그래서 민주사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할 만큼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으로는 해산시킬 수 없다. 디귿번. 저번에 읽었던 지문이랑 비슷한 내용. 정당 소속 국회의원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기속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정당의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리을번.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을 때 그 피청구인 정당 활동을 정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직권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 늘 말했지만 정당 해산 심판은 그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만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비읍번.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거 좀 밑에다가 써볼 건데, 이 정당의 해산이 제소가 돼서 이렇게 해산 결정이 떴어요.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정당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처리를 합니다.
등록 말소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야, 얘네 이 정당 없어졌다. 이거는 그냥 확인에 불과합니다. 확인. 이미 정당은 이때 헌법재판소가 해상 결정을 내렸을 때 효력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말소 절차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발생한다. 그다음에 15번 그 국회의원직,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정당 해상 결정이 있으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이 되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이 지문이랑 비교하라 그랬어요. 어떤 지문? 오케이, 찾았다. 122번에 요 지문이랑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데 국회의원직은 뭐든 상실이 된다 해가지고 두 가지 비교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본 강의할 때 다 알려줬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개, 2개, 3개가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네, 벌써 이제 정당 128번까지 문제를 풀었네요. 벌써 한 4분의 1 갔네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등을 잘 이용해서 잘 문제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